미국의 1분기 GDP가 4.2%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규모도 0.25%가 아니고 0.5%씩 할 수 있다라는 파월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틈에서 골디락스를 기대하는 증시인데요. 오늘은 이 골디락스, 지금 현재 시장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컨센서스죠. 그 이면에 담긴 두려움의 본질은 경기 침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 GDP가 4.2가 찍히는데 금리 인하 0.5%의 보폭으로 좀 강도 있게 내릴 수 있다는 파월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최근 1월의 주요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헤드라인은 좋게 나왔습니다. PMI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BLS 고용보고서도 35만 3천 건으로 미국 경제가 확장 국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모두 그렇게 해석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라인만 보면 회복되거나 또는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PC 물가를 보시게 되면 재차 들썩일 정도로 우려가 되는 수준도 아닙니다. 고용보고서에 임금 상승률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왔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근로시간이 줄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됐죠. 결국 계산 시기에 의해서 주당 노동시간이 줄면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이런 고용보고서조차도 결국 주간 근로시간이 줄면서 나타난 급가속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우려 없는 전반적인 미국 경기가 과도하게 좋지는 않은, 그렇다고 마냥 확장 국면에 들어서 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의 기준금리는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린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모든 원인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렸기 때문인데 이를 상쇄하는 주장이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다. 역대급으로 풀어버린 돈, 한마디로 유동성이 되겠죠. 이를 M2 장기 추세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의 흐름의 모습들이 이렇게 간혹 데이터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 연착륙의 주장과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데이터가 정말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장이 100% 맞다면 여기서 멈춰야 하죠. 이 말은 연착륙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연착륙이 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연착륙이 요구하는 것은 경기 성장이 좋은 가운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착륙을 경기 확장이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연착륙과 경착륙이 경기 침체죠. 연착륙과 경착륙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향성은 같은 방향이에요. 연착륙의 조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연착륙의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연착륙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긴축에 대한 리스크를 연착륙을 예상하는 모든 컨센서스가 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착륙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긴축에 대한 리스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한마디로 지금의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연착륙이고, 그러다 보니까 침체의 강도와 세기가 약하게 지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착륙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양분되는 이유가 연착륙과 경착륙이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꾸준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착륙을 주장하는 내러티브 속에는 한마디로 과도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긴축 위험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테일러 준칙이죠. 실질 금리의 상승입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정책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져서 명목금리에서 실질 금리가 높아졌으니 이게 과도한 긴축 우려가 된다. 이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는 거고요. 물가가 떨어진 만큼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라는 것이죠. 물가 둔화 속도에 맞춰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연착륙입니다. 이 내용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떨어졌으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높게 올려놨으니까 명목 정책 금리를 그대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결국 물가는 떨어졌으니까 실질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물가는 떨어졌는데 계속 금리는 높은 수준이니까 이 간극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실질 금리로서의 과도한 긴축에 따른 리스크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이견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연착륙, 경착륙 모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착륙과 경착륙은 어디서 나뉘냐? 그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계속 드리고요. 최근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보폭을 0.25가 아니고 0.5까지 좀 과도하게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놓은 것으로 인터뷰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만 잘 잡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2% 목표 물가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더 좋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가 몇 달만 더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파월은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둔 시기적 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결국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의 코어 PCE가 2.9%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낮아져야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적인 물가 수준이 될까? 이것을 가늠해 봐야 되는데 여기저기 시장의 컨센서스의 전망이 대략 2.5% 내외 수준이 된다면 이제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2.9죠. 그러니까 2.5 정도까지 요만큼만 더 내려오는 추세를 확인하면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파월의 생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코어 PC 빨간 선 보시게 되면 고점이 5.3이었어요. 이게 22년 10월 무렵 이때인데 이게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하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2.9까지 떨어졌습니다. 5.3에서 2.9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나타난 게 금리와 이 차이, 한마디로 이 실질 금리의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그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누적과 강도의 커짐, 과잉 긴축의 정도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 이 시점, 여기서부터 떨어졌잖아요. 근데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제약적인 수준에서 물가가 피크아웃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연준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의 이슈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망의 왜곡이 해결이 되면 물가가 금리와 상관없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그 효과가 전혀 없다, 이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은 공급망 이슈로 해결이 된 거고 여전히 높은 레벨에서 2%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단에서 소비 심리를 꺾어야 하고 서비스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 이는 높은 금리가 필요한 영역도 맞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정말로 경기가 견고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확대되는 국면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애틀란타 연은이 1분기 GDP 나오가
4.2%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뉴욕연은 GDP 나우캐스트는 3.3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확도가 상당히 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지금의 실질금리 상승으로 과도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경기인가?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금리 상승이 리스크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논의조차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뜨겁고 금리를 높였음에도 실질금리에 대한 긴축 리스크가 실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이 4% 넘게 성장을 한다라는 게 지금의 근거인데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연착륙에 대한 내러티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해야 완성이 되는 게 연착륙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 증권사 전망, 글로벌 IB들 모두 주류는 연착륙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가는 잡히고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침체를 막자라는 게 메인스트림의 컨센서스입니다. 대부분이 미국 성장이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리를 높였고 이 높인 금리 수준에서 지체하게 된다면 제약적인 금리 부담이 어떻게든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연착륙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 금리를 빨리 내리자라는 게 연착륙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경기 침체의 강도가 소프트하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연착륙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경기 침체급 과도한 리세션 컷을 기대하다 보니까 이 연착륙이 마치 경착륙과 반대말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본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골디락스가 주장하는 것은 경기 침체 전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점진적으로 경기 침체 확률은 점차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소위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그게 연착륙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2.9%인 이 물가가 정말 2%까지 잘 떨어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져. 지금 유가가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지금의 분위기는 코어 PC가 2.9가 아닌 2.5, 그러니까 2%까지 가지 않더라도 2.5% 정도만 내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만약에 코어 PC가 2.5가 됐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그 금리 인하는 과연 제약적인 수준에서의 실질금리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긴축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 이거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코어 PC가 2.9%입니다. 여기서 2.5가 된다는 것은 40bp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40bp가 정말 경기 침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까요? 2.5%에서 내리면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한다는 게 지금 연착륙의 내러티브인데 그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수준과 고작 40bp 차이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2.9%인데 물가가 높다.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겠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까지 내리자. 이때 내리자. 그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적정 수준 2.5의 금리 인하를 하자. 좋다 이거죠. 그러면 2.5%에서 금리 인하를 할 때 지금 수준과 차이 나는 게 고작 40bp인데 그렇다면 이 40bp 차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이죠. 골디락스 그 이면에 담긴 두려움의 본질은 사실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물가만 잡히면 빨리 금리 인하를 하자라는 게 골디락스예요. 정리해보면 2.5%가 되어서 금리를 내려
연착륙이 되는 것과 지금 현재 2.9죠. 이 수준에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그 차이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실질금리의 부담은 이때서부터 계속 생겨서 점차 그 강도와 폭이 계속 이 정도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만큼이 실질금리의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 부분. 이게 2.9든, 2.5든 이 정도 차이가 정말 경기 침체를 막고 안 막고의 차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착륙, 경착륙은 착륙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고요. 그 약하다는 근거는 물가만 잡으면 경기 침체 오기 전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에 있습니다. 이를 달리 얘기해보면 어떠한 이유가 생겨서든지 금리를 제때 내리지 못한다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골디락스나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모두 실질금리 차이로 인해서 결국엔 의도치 않은 통화긴축의 강화가 불필요한 경기 침체 리스크를 확대시킨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 그 시기가 고작 2.5%의 코어 PC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과 그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연착륙을 기대하는 주장, 경기 침체의 경착륙을 기대하는 주장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제약적인 실질 금리 부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과잉 긴축 리스크가 생기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언제 할 것이냐 그 시기에 대한 이견만 있을 뿐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으로 골디락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2.5% 정도가 됐죠. 이 정도에서 금리 내리면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착륙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그 시기, 즉 금리를 올리고 그것도 유례없을 정도로 제약적인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린 이 기준금리의 부담, 이 부담이 언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충격이 언제 올 것인가, 그 시기는 누구도 정확하게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경기 침체 사례를 보면서 대략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평균치다 이렇게 가늠해 보겠지만 사실 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유동성이 풀렸었죠. 코로나 이후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그 시기가 오히려 과거 사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 시기를 놓고 이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의견이 갈렸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벌어지죠.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이게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가 규결되냐, 과거처럼 제로금리에 가까운 급격한 경기 침체 릭세션 컷이냐, 이 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때라는 게 관건이죠.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물가가 재차 오를 가능성이 있고,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면 경기 침체고, 금리를 제때 내려야 연착륙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좁혀지는 게 코어 PC 2.5 수준에서 내리면 연착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2.5라는 게 아무런 근거도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의 2.9와 2.5는 40bp 차이에 불과한데 그게 연착륙과 경착륙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연착륙을 주장하는 그 내면 내러티브에는 자칫 삐끗하면 과거와 같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 침체 직전에 금리 인하를 했던 사례처럼 제로금리까지 급격하게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착륙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게 골디락스입니다. 이미 이렇게 실질금리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서 실물단에서는 긴축적인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시기를 재단하면서 판단하긴 상당히 어렵고요. 언제나처럼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물 경제 딴에서는 이미 충격을 받은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경종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파월, 한마디로 골디락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내면에는 경기 침체라는 두려움이 본질로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